프로텍팅 자기 방어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거는 사람을 만날 때도 중요하고 사람을 만질 때도 중요하고요. 또 일상 속에서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가장 쉬운 것부터 몇 가지를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좋은 거 물로 씻는 겁니다. 샤워. 역사적인 것부터 해서 간략간략하게 하고 좀 이따 실습을 할게요. 실습하면 샤워. 자. 샤워는 물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지금 얘가 만약에 AAA라는 상태라고 한다면 물이라는 건 물이 갖는 CCC라는 상태를 덧입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빨리 에너지가 바뀌는 방법이에요. 환기라는 것도 여기 지금 상태가 AAA라면 창문 열어서 CCC라는 걸 들여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로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아 또는 몸이 안 좋아 했을 때 그거를 내 안에서 바꿔내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막 나한테 가득 차. 그걸 내 안에서 바꾸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쓰는 방법이 뭐예요? 텔레비 틀기, 영화 보기, 밖에 나가기, 누구 만나기, 움직이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교육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자녀들 교육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은요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에너지를 바꾸려고 해요. 이게 가장 어려워요.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무 변화 없이 내 안에서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써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흔히 명상한다고 하면 정말 평화로운 얼굴로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앉아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미지를 갖지만 현대인들은 그거 되게 어렵습니다. 왜? 눈만 뜨면 뭘 자꾸 봤거든요. 그럼 망막에 그게 기억이 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그런 방식은 되지가 않아요. 현대인들한테는. 눈 감는 순간부터 이 망막에 기억된 무의식적인 영상들이 계속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망막을 눌러주는 그걸 이완과 동시에 진행을 하면 내 무의식서부터 기억되어 있던 망막의 스크린처럼 많은 영상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치유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자, 그런 거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던가 명상을 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다는 거. 그렇다고 했을 때 외부의 새로운 이미지라던가 외부의 새로운 에너지를 내가 들여오는 편이 훨씬 낫고 명상이라고 한다는 것이 생각 끊기가 목적이거든요. 첫 단계로서. 생각 끊기는 내가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라 차라리 몸을 움직이거나 새로운 감각을 통해서 내 생각을 끊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상들을 다이나믹 명상이라고 하고 이 다이나믹 명상을 제창한 사람이 오쇼 라즈니시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수련장이 인도 푸네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명상한다는 사람들이 보통 거기 가서 그런 다이나믹 명상들을 배워오죠. 그 중에 하나가 저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알려드렸던 또 아로마를 이용한 여러 방법들 중에 그런 다이나믹 명상들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보급하고 있는 이 뇌량 호흡은 정통적인 요가 방법이긴 하지만 감각을 일깨우죠. 이 코로 숨을 들이쉰다는 건 이쪽 뇌로 숨이 간다는 뜻이고 이 코로 숨을 들이쉰다는 건 이쪽 뇌로 숨이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몸은 주기적으로 이론에 따라서 뭐 20분 내지 40분이라고 하는데 그 주기적으로 한쪽 뇌가 활성화되면서 한쪽 콧구멍에서 숨이 활발하게 좌우로 드나든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인위적으로 우리가 조작을 함으로써 좌우뇌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고 아로마를 거기다가 곁들이면 더욱더 우리가 목적으로 한 그런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인 요가의 교호 호흡은 숨을 코에서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뇌량까지 좌우뇌를 연결해 주는 게 뇌량이잖아요. 다리를 앉아 서서 좌우뇌의 그 뇌량까지 쭉 당겨 줌으로써 더 효과를 배가시키고 더욱이 들이신 상태에서 머무르고 또 완전 내신 상태에서 머무르라고 저희가 안내를 하는 것은
들이신 상태의 그 긴장과 내신 상태의 이완을 반복함으로써 최면 상태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음향을 이용해서 숲소리라든가 바닷소리 또는 뭐 내가 원하는 파동, 헤르츠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말씀드리죠. 그럼 그것까지 하면 최면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내 사고라든가 감정 상태를 완전히 와해시킨 상태에서 아로마를 넣을 수 있어서 아로마가 주는 효과도 극대화되고 또 내가 필요한 자연의 에너지라든가 또 자연의 파동들 또는 나에게 필요한 뭐 174, 258, 뭐 369 또는 뭐 1000Hz 뭐 이런 것들을 내가 필요한 대로 더 강하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적화된 이 호흡에 관련한 아로마 이용법이기도 한 거고 또 명상을 좋아하신다면 명상적 방법으로서 생각 끊기 또는 내가 좀 안 좋은 감정 상태다 한다면 그것을 끊기에도 아주 좋은 방법인 거죠. 그래서 다이나믹 명상들이 되게 많은 장치를 요구해요. 안전한 상황 또는 그런 군중 또 바디워크 활발한 어떤 진동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막 계속 한다던가 당당당당당당당당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다 이거 다 정화법이기도 하고 다이나믹 명상법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20분씩 보통 최소한 20분 더 나가면 더 길게 이렇게 가는데 아로마랑 같이 쓰면 이게 5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참 아로마는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 잠깐 예를 들어드리면 유명한 정화기법 중에 이렇게 진동법이 있어요. 자 일어나서 해볼까요? 그래 같이. 네. 일어나서 밴드에 있으니까 적지 않으셔도 돼요. 가셔서. 자, 그렇죠. 아픈 거죠.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 실력만큼입니다. 진동은. 내가 좀 젊고 튼튼하다. 뭐 특별히 아픈 데 없다. 그러면 이거 좀 진동을 크게 더 빨리 할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좀 지금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러면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러면 약간 좀 잘게 심지어 내가 너무 안 좋아 그럼 뒤꿈치 안 움직인 채로 그냥 몸만 뒤꿈치를 움직이라는 얘기였죠? 네. 내가 괜찮으면 뒤꿈치 약간 떴다 가라는 게 좋죠. 그래서 진동의 크기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상태에 따라 처음에 뭐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만으로도 눈이 밝아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상태로 출발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상태가 좋아지면 조금씩 진동을 커지게 하면 되죠. 그게 알포위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0, 20, 30, 40 높여 나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내가 진동을 좀 더 키우고 싶다 한다면 여기다 이제 얹죠. 동작들을 얹습니다. 제일 쉬운 게 일반적인 게 손을 이렇게 해서 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힘없이 올렸다가 툭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제 큰 파동이라면 이게 점점 좀 작아지면 이렇게 손목만 털겠죠. 그것도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아까랑 합쳐보면 이렇게 되죠. 자, 좀 이렇게 하면 나한테 거친 부정적 에너지의 파동들을 제거하겠죠. 그래서 이걸로 충분하게 한다. 네, 저 동작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돌리는 거예요. 네, 꼬라고. 손 이렇게 피는 거 아니고요. 그냥 물 털듯이 툭. 그렇죠. 툭. 점점 이제 팔에 힘을 빼고 어깨 힘을 빼보세요. 고개도 좀 개대가리 있죠? 개대가리. 운전석 앞에. 그것처럼 개대가리 이렇게 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퉁. 관절의 힘을 점점 빼나갑니다. 앞에 책상에 손 부딪히면 아픕니다. 책상 빼서 쭉 미세요. 할 땐 제대로. 왜냐면 거기 신경 쓰거든요. 그럼 이완이 안 돼요. 명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완입니다. 그러면서 이완이 충분히 되면 내 안에 새로운 다이나믹한 움직임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심화된 명상이 만들어지죠. 거기서. 자, 제 손을 잘 보세요. 약간 달라요. 동작을 정확하게 익히시고 발도 11자 또는 안짱다리로. 그래서 거칠게 할 때는 처음에 거친 거 손가락 때는 크게. 자, 이제 다음 단계를 해볼게요.
이 정도 되겠죠? 아직 몸이 좀 덜 익었으니까 어색하실 거예요. 근데 시간 관계상 좀 줄여볼게요, 시간을. 자, 이렇게 하다가 탕탕탕탕탕탕탕탕 이렇게 될 거죠. 무당에 뛰는 거. 그렇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오죠. 오. 빠르잖아. 동작이 온다니까? 그거네. 그러니까 작도를 타죠. 아하. 네. 뭐 힘들이는 거예요. 그런 모든 우리가 보는 신비한 현상들은 이런 명상적인 또는 과학적인 걸로 다 재현 가능합니다. 설명 가능하고 심지어 방언도 설명 가능합니다. 실제로 방언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종교적으로 했던 방언하고 똑같은 방언이 나와요. 그건 저는 경험했죠. 결국 똑같다는 얘기죠. 알려줘. 자, 이게 그러면 가장 미세 파동이 되죠. 그러니까 항상 파동을 큰 파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점 작아진다. 항상 이렇게. 그래서 점점 작아지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떨게 되겠죠. 이 떨림마저도 나중에 정지된다면 그때 비로소 나는 평정심도 생길 거고 근원 주파수도 도달할 거고, 그죠? 정적인 상태에 들 거고, 그때 눈을 감고 깊게 들어가면 나는 진짜 명상을 하게 되는 거죠. 잠깐 배우기만 했어요. 제대로 속도를 못 하긴 했는데 어떤 변화들이 좀 느껴지시죠? 지금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눈이 조금 맑아진 느낌이 있어요. 눈 맑아지고 또 손바닥 느낌 없어요? 손바닥이 손가락 없는 끝에?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부터. 없어진 느낌. 또 저는 아까 종아리가 좀 이쪽이 좀 쥐가 날 듯 했었었는데 요걸 하더니 좀 막 뭉치는 느낌. 뭉쳐요. 지금 한쪽 다리가 좀 네. 살짝 뭉치고. 과했던 거지. 과한 거예요. 네. 항상 과해. 네, 항상 과해서 이제 앉으시죠. 그래서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린다면 처음부터 묵상 기도를 하는 게 나는 고상해 또는 이게 익숙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왜 한국 기독교는 특히 구송 기도 소리내서 하는 기도가 활발했냐 하면 한이 많거든요. 특히나 며느리 아니니까 대부분 40대 50대가 교회의 중심인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기 힘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눈 감아? 속이 터져 나오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거친 파동을 이렇게 터뜨려 나오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게 구성기도, 입으로 나는 소리를 내는 거죠. 그것보다 더 격하면 아마 방언이 될 거예요. 방언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 상태 시에 나타나요. 그것보다 더 크게? 그러면 그걸 입신이라고 해요. 사람이 뒤로 넘어가죠. 네. 설교를 하다가 기도하다 보면 확 뒤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게 좀 이제 얌전해지면 방언, 그보다 더 얌전해지면 구성기도, 그보다 더 얌전해지면 그 다음부터 묵상기도, 그리고 그보다 더 얌전해진다, 파동이 더 작아진다 하면 그때는 머릿속에서조차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현존과 내가 신비한 일치를 이루어가는 상태,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라고 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의 쉼 상태를 이루는 기도법을 관상기도라고 하고, 개신교회는 그 전통이 없고 천주교회는 그 전통이 남아있어요. 그 관상기도를 개신교회에 들어올 필요가 있다. 그래야 개신교가 좀 약간 좀 잃어버린 전통 중에 귀한 것들이 이런 대안이 되면서 개신교가 더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대안적인 목회를 꿈꿔왔고 기도해왔던 저한테 찾아졌고 만나졌기 때문에 그러한 수련원을 차렸어요. 섬에다가. 네, 그게 섬이다. 예, 하여튼 근데 이제 다시 끌려 나와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어서 이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 수련 전통 안에서는 이제 관상가라고 해요. 관상 본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을 본다. 관상 전통이라고 하는데 이 관상 전통은 기독교 전통만 있는 게 아니라 불가에서도 그 관상에 대한 얘기 많아요. 뭐 석가모니를 이렇게 염할 때 보면 그 석가모니를 염할 때 다양한 모습이 있잖아요. 비로자나불도 있고, 그죠? 뭐 관음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부처의 모습이 있어요. 고민하는 그런 또 반가 사유상 이런 것도 있고,
그게 뭐냐면 내가 길을 찾고 싶어. 난 잘 살고 싶은 게 아니라 길을 찾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내가 무슨 길을 찾아야 될지조차도 모르겠어. 할 때 그 깊은 고민.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그 반가사유사, 사유하는 그 부처님의 그 앙상한 그 모습을 내가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좀 자비가 필요해, 위로가 필요해 한다면 그래서 이 사유가 앙상한 이게 아니라 뭔가 좀 후덕하고 좀 이게 필요하잖아요. 심지어는 나는 지금 너무 간절해, 필요한 게 막 돈도 필요하고 막 약도 필요하고 막 이래. 그러면 그 약사보살의 또는 그 천수천왕 관음보살의 그 손에 막 천 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막 집, 돈, 뭐 이게 다 있잖아요, 그 손에. 그런 걸 명상하는 게 훨씬 낫죠. 네. 그래야 뭐 우리 시크릿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좋아하는 거 이렇게 잡지에서 오려 붙여놓고 맨날 보라는 거잖아. 그게 그 천수천왕 관음하고 똑같죠. 천수천왕 관음에는 천 개의 손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 걸 관하는 거죠. 이게 다 관상 전통이거든요. 이제 그런 관상 전통들을 사람들한테 그런 불상이나 그림을 통해서, 왜냐면 그 당시 글자들 잘 모르시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이제 전달하는 게 종교적인 수단 방법이고, 요즘에는 그걸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기네를 홍보할 때 맨날 슈퍼맨이 미국 국기 들고 날랐잖아요. 기억나시죠? 중국이 그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지금 중국 영화 보면 화려한 거 끝에 영웅이 이렇게 그 중공기 빨간 거를 들고 뭘 해요.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히게 만들죠. 막막에 박히게 만든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는 그런 명상과 기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막막에 너무 많이 박혀서.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정화하는 다이나믹 명상들이 필요한 거고, 또 막막을 이렇게 쇄신하고 정화하는 또 그런 기법도 필요하고요. 자, 첫 번째 지금 펄싱을 통해서 정화하는 거 방금 배우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람을 만졌어. 내가 뭐 하다못해 환자를 만질 거 아니야. 대부분 우리가 마루마루 뭘 할 때 그게 내 안에 타고 들어오는 거 우리가 걱정한다는 거죠. 아니야, 무시하면 돼. 하지만 과연 될까요? 우리가 난로를 만져도 뜨겁고 얼음을 만져도 차가운데 좀 환자를 만졌는데 과연 괜찮을까? 뭐 믿음이 강해서 내가 나를 그걸 포티팅하면 좋죠. 하나님 날 지키셔. 아니면 내가 마음 안 가지면 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내가 강하게 그쪽 파동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날 지키셔 라는 것도 과학적으로 풀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내가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발산이 돼서 그게 막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날 지키셔를 안 떠올린다면, 평소에 그런 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라는 걸 만지면서 안 떠올린다면 이게 넘어올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강한 염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신체, 신체와 다차원적인 몸의 경계 사이에 에테르체의 그 다음에 감정체, 정신체, 영체 이게 쭉 있다고 얘기 드렸죠. 그런 것들을 내가 발산해서 강하게 그 몸의 힘을 만들지 않으면, 피부가 약하면 감염이 되듯이, 그죠? 그 신체들의 각각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죠. 종교인들은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한 거고, 명상인들도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좀 어려운 얘기가 돼서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다차원적인 몸에 대한 강의는 제가 누누이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밴드에 자료도 올리고 있고요. 찾아서 보시고. 그러면 내가 환자를 만져서 건너온다는 건 방금 말씀드린 에테르체의 이야기인데, 있을 때 우리의 신체가 나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2cm 정도 안에서 외계와 신체 4개 요 사이에 반물질 같은 상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기치료하는 게 바로 요 라인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에테르체를 만져줍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깃들거나 뭐 심지어 빙의가 생겨나는 것도 요 에테르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장 섬세하게 우리가 아기를 또는 뭐 부부가 커플이 사랑을 할 때에 그 방식은 꽉꽉 눌러주는 게 아니잖아요. 닿는 듯 안 닿는 듯 하는 거죠. 알코올에서도 그게 많이 나타나죠. 닿는 듯 안 닿는 듯.
그게 바로 에테르체를 만져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로 우리가 얼싸안는다 할 때 그 어루 만져준다 할 때 얼을 만져준다거든요. 얼이 바로 이 에테르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 영혼을 만져줘? 근데 사실 그 어루 만져준다는 게 영혼 얘기는 아닌 것 같잖아요, 느낌이. 우리 몸에 감싸고 있는 이 에테르체를 만져주는 거. 그래서 좀 그런 것들. 또 내 에테르체를 정화하는 법으로 아까 그 훨씬적인 방법 알려드렸지만 요거를 정화하는 법 이제부터 다시 훈련하겠습니다. 자, 내가 환자를 만졌어요. 그러면은 지금 만지고 지금 여기 만약에 배예요. 그 다음에 가슴을 만지겠죠. 그 다음에 머리를 만질 거예요. 만졌으면 텁니다. 왜? 어디 붙어요? 이 에너지가. 이 손끝에 에테르체에 붙을 거 아니에요. 만지고 털고 만지고 털고 만지고 터는 거죠. 고객이 보면 안 좋아하니까 이렇게 터는 거지. 이렇게 바로바로. 근데 이 터는 게 귀찮아. 습관이 안 돼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머리까지 다 한 다음에 털어야지. 글쎄요, 내 상태에 따라 다른 거죠. 한 번에 다 터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먼지 털듯이 터는 게 좋습니다. 먼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지.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동안 얘는 타고 들어갈 텐데, 더욱이 내 상태가 안 좋다면 더욱더 들어갈 텐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여기에 붙는 건데 왜 그걸 오래 두는 거야? 이 방법을 잘 쓰시는 분이 우리나라 치유요가 1인자 선생님이고, 저는 그분하고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지금도 재벌가들 총수 집안을 직접 세라피를 합니다. 요가로 이분이. 그분은 정말로 만약에 우리가 지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누르고 털고 한 번 누르고 텁니다. 한 번 누르고 털어요. 끊임없이 소리 털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연세 지금 많거든요. 70 거의 다 되셨는데 지금도 현역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몸이 되게 허약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치유 요가를 공부하신 분인데 지금도 골골하십니다. 그래도 현직에서 일을 하세요. 당당하게. 계속. 지금 내가 힘이 있어. 또 지금 당장 괜찮아. 그래서 계속 해. 끝에 가서 털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왜? 롱런 해야 되니까. 그리고 더 딱한 건 내가 그렇게 해서 여기다 묻혀서 그거 가지고 가족한테 음식 만들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내가 좀 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다는 거. 자, 그 다음. 우리가 팔단지 마사지 할 때도 그런 원리를 이용해야 되나요? 네네. 저는 많이 강조하죠. 근데 이 팔단지 마사지를 할 때 손 손에서 계속 떼지 말라고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그 손은 훑고, 떼지 말고. 훑고, 털고. 훑고, 털고. 기회 있을 때마다 몸에서 떨어지면 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뭐 이렇게 S자로 움직이잖아요. 중간에 털어야지. 털어야지. 다 끝나고 털고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법 따라 다른데 8단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해주고 눌러주고 그다음에 또 바꾸잖아요. 그때 털고. 그 동작 하나만으로도 나간다 이거죠. 아까 이거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 털듯이 탁 털려고 했잖아요. 그 터는 거를 이거 할 때도 확실하게 탁 털어야 돼요. 탁 물 털듯이 탁. 그러니까 이거 할 때도 익숙해지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털어야 되는 거예요. 털면서 그냥 터는 게 아니라 진짜 후 하면서 털어야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자잘하게 매번 하기 어려우니까 자잘하게. 자, 그래서 이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이게 탄력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에너지가 털립니다. 그 다음에 손목으로도 털고. 또 팔을 많이 쓰니까 에테르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훑어서 털어주면 털린다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장례 갔다 와서 바로 아이 만지지 말라고 하거나
장례 갔다 와서 뭐 3번 뛴다던가 들어보셨어? 또 옷을 벗어 턴다던가. 옷 타고 들어온다고. 네, 그게 다 터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래서 요것만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몸을 이제 만졌을 때 무조건 턴다는 거 첫 번째고요. 또 조금만 짬 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터시고 해서 텁니다. 왜? 이렇게 하면 내 손에 있는 거니까. 털고. 내 몸을 했을 때. 네. 그러니까 내 몸이든 뭐가 있든 뭘 만졌든 수시로 지금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달라지는 게? 우리 림프 마사지라는 게 그런 거죠? 네. 이 안에서의 변화만이 아니라 실제로 나한테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에요. 내가 지금 감정적인 소장, 만약에 물건 들고 왔는데 야 친구 시간에 장사하냐? 뭐 이딴 얘기 들었어. 가슴이 비어져. 그러면 바로 할 수 있는 거 이겁니다. 이건 환자만 잡을 때는 마찬가지고 언제나 쓰시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수시로 힘있게 문질러 줍니다. 몇 바퀴 정도 문질러 주고 붙여 손등을 붙입니다. 그다음에 강하게 아니요 손바닥으로 문질러 주시고 끝에서 여기서 목에서 딱 일직선을 쭉 내려 훑어. 그렇죠. 배까지 쭉. 그렇죠.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애들 또 추가로 털고 뭐 등도 좀 이렇게 해서 터시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이거 에너지 샤워라고 하거든요. 네, 일단 털기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명상하는 그래서 에너지를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손에다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에너지를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샤워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정화하는 것과 에너지를 주는 방법이 다 있어요. 오늘은 지금 정화 배우고 있는데 네. 여기까지 해서 3번 정도만 이거 터는 거 해보세요. 지금 눈 감고 숨 들이마시면서 몸 전체를 두세 바퀴 정도, 서너 바퀴 정도 내 필요한 만큼 느낌이 와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목 아래서 손등을 정확히 꺾어서 2번 더 해볼게요. 입가에 미소 들이마셨다가 돌리는 동안 심호흡을 들숨을 크게 하세요. 그 다음에 목 쫙 훑어주시고 털고 훑어주시고 털고 그 다음에 등도 이렇게 해서 엉덩이까지 쭉 털고 앞도 이렇게 해서 허벅지나 무릎까지 털고 손 털고 자 한번 눈 감고 한번 상태를 느껴보세요. 내 몸의 상태가 아까랑 어떤가.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었다는 부분 있죠? 아까 뭐 근육이 뭉쳤다 이런 부분들도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게 대해보세요. 호흡해보셔도 느낌이 다르고 잠 잘 자고 일어난 느낌도 나고 막 이렇죠? 네. 서로 한번 얼굴 보세요. 그 느낌이 어떤가? 확 다르죠? 얼굴 다르죠? 눈빛 다르죠? 보이세요? 모르겠어요. 안 보이세요? 눈이 좀 맑아지셨나요? 보이는데. 자, 그리고 웃으면 에너지가 바뀌어요. 방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웃음은 방어예요? 네, 웃으면 방어요. 그래서 이런 공부할 때는 잘 안 웃어요. 정색하고 해야 돼. 네, 정확한 에너지 상태가 옵니다. 자, 그리고 네, 마음에 드시나 보네. 여기가 좀 답답했어. 네. 몇번 만에 계속 하세요. 답답할 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머리죠. 우리 생각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주는 법이기도 한데 보통 머리 감는 게 되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주무실 때 가벼운 샤워 꼭 하는 게 에너지 바꿔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에너지를 키워서 하는 건데 일단 키워볼까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박수 막 치면 에너지 커진다. 네. 그래서 이게 도인술이기도 하고 뭐 웃음쉬려서 많이 쓰기도 하죠. 손끝을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건 다 방법인데 네.
손 바닥에 의식을 집중해서 이렇게 해서 에너지 키우는 거 혹시 아세요? 네. 아시죠? 그럼 이제 여기다 손바닥, 장심이라고 합니다. 장심에 의식을 둬서 이렇게 있으면 이제 구체가 보여요. 난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은 일단 이거 하세요. 자, 손을 갈퀴 손을 만듭니다. 손가락 끝에 힘 팍 줘가지고 손을 직각으로 꺾어 돌려. 최대한 빨리, 더 빨리. 자, 눈 감고 집중해 볼게요. 손바닥에 집중해 보세요. 최대한 빨리 돌리고. 회오리 봐봐. 손바닥에 이제 뭐가 덩어리가 막 잡히는 것 같고 느낌이 있죠? 네, 막 좋아하지. 봐봐봐봐봐봐. 네. 자, 충분하다 싶으시면 자, 그걸 가지고 머리를 딱 갈퀴손으로 이렇게 훑으세요. 최대한 저기 뒤통수, 저기 뒷목까지 쭉. 자, 충분하다 싶을 때까지 5번이든 10번이든 머리 골고루 귀 주변도 하시고 정수리도 하시고 손바닥에 에너지가 다 떨어졌네? 그럼 잽싸게 또 돌리는 거죠. 막 돌려. 네. 또 막 비벼도 돼요. 네. 이런 건 이제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죠 지금. 네. 그 다음에 얼굴 만져주시고 훑어주시고 얼굴 올려주시고 특히 교근 풀어주시고 쭉 귀 접고 훑고 귓구멍 안까지. 그 다음에 코 여기 잘 풀어줘야 돼요. 여기 한 20-30번 하면 바로 코 뚫립니다. 머리 또 갈퀴로 세게 훑어주시고 손바닥 에너지 비비고 돌리고. 명상에도 에너지가 커지거든요. 명상 끝에 항상 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필요한 목이라던가 이런 데 다 에너지 줘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내가 좀 안 좋은 부분에다 이렇게 얹어도 좋고요. 에테리차를 만져주는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또 눈이니까 이렇게 해서 컵처럼 만들어서 눈에다 대고. 시간 관계상 짧게 했지만 이 시간을 좀 길게 하시면 도움이 크게 됩니다. 이 에너지를 다루는 일들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런 자기 방어, 프로텍팅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말이라던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있어요. 또 파동을 이용하는 거. 그러면서 내 에너지를 바꾸는 이런 것들을 또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